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단하 120선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34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0일이 틀렸네요. 1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0일이 아니고 15일이다. 2번이 틀렸습니다. 10일까지가 아니라 1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지문.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이죠. 임원이었던 자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네, 중개사무소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합니다. 예, 따라서 34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36번이 아니고 35번 농지법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처분 의무기간 1년이 있죠? 1년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기간 1년인데요.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2번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옛날에는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농업인도 이제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 전부 합산한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3번 지문이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농지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3년입니다. 임대차. 그런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 또는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모자 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4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틀린 것입니다.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 공개사의 자격증 발급을 자격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제출하지 않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소속공개사라면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이 되겠죠. 따라서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이건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수료증을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하겠죠. 3번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그게 뭡니까?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있고요. 4번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후 개업공개사가 그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 또는 한명합자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5번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입니다. 보조원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보조원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